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운동 시작하는 순간에 집 앞에 새벽 일찍부터 삼겹살, 닭꼬치, 닭발 이렇게 굽고 있네요. 그래서 큰형님은 어저께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피로누적이라 어제 낮잠도 3시간 잤는데 밤에도 또 기절하고 잤습니다.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잤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늦게 오셨나봐요. 약조를 좀 하셨는지.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에 삼겹살 한 꼬치 먹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발목 관절통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통풍 오나 싶어서 약을 어제 세게 좀 먹었더니 허기지네요. 여기가 꼬치한 삼겹살이 4점이에요. 두툼하게 1cm 두께 정도는 충분히 무난히 되고요. 그래서 한 꼬치가 15,000깁이니까 2,000원에서 한 20원 빠집니다. 요거 한 점씩 하면서 운동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갔다 와서 친구네 아버지 집에 오늘 그 별을 빤다고 하니까 낙하오. 그래서 그거 좀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8시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집에 7시 한 30분까지는 와야 돼서요. 오늘은 코스를 조금 짧게 잡습니다. 왕복 1시간 정도 에서만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의 감각은 제 다리가 아닌 감각인데, 오케이, 쑥. 사이통, 버디. 미, 티스 미버. 티스. 응.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꼬치 하고, 우리 이규수 형도 이렇게 한 꼬치. 아침에 부지런해서 어저께 형도 여독이 안 풀렸다가 오자마자 연주하고 그래서 어저께 피로가 너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같이 편하게 일찍 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5시 현재 50분인데요. 토요일인데도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있을 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시골 고향에 보면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형님들, 누나들이 다 지금 70대신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긴 하시지만 밭에 나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한절기라. 이렇게 하루를 또 오늘은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겁자이 사바이디. 동네 개들은 5시도 안 돼가지고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까 물어봤더니 짜고 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겠다 했어요. 이렇게 한번 지금 뜨끈뜨끈할 때 아침 보겠습니다. 많이 짭조름한데? 좀 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거 좀 어떤 맛이냐면요. 100% 우리로 따지면 미원 있잖아요. MSG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탕은 좀 비율이 적고, 소금 비율이 제일 높고, 그리고 간장은 아주 적게 넣네요. 그렇게 해서 걷지만 맛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밥 반찬이에요, 실은. 거기 찹쌀 카우니어에 맞다. 이 꼬치 하나면 아마 4점이니까 4식구가 오늘 따지면 밥 한 공기 정도를 드실 겁니다. 여기 현지 친구들은 밥 반찬을 많이 먹진 않아요. 음식이 짠 거는 더운 지방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지내봐서 보이는 거에는 제 생각, 반찬값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가 더 클 것 같아요. 짭짤하게 해가지고 조금씩 빼먹는 거죠. 그러면 한 점 가지고도 충분히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맛있습니다. 짜게 먹는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염소 그때 한 마리 사가지고 현지 친구들이 이제 그 작업해줘가지고 도축해줘가지고 뭐 어떤 여기 마을에 어머니인데 요 집이 좀 잘 사신대요. 땅이 좀 많대요. 물수가 지금 마당에 있는데 큰 나무 베어다 놓은 거에 묶어놨는데 점잖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나 이런 쪽에 스리랑카 쪽에 있는 들에 있는 물소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뭐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길에서 만나도. 강이 바로 왼쪽에 약 20m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데 밑에 큰 나무 밑에 정자해 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올해는 그 이쪽 지역이 제가 작년에 7월 12일 날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사바네켓이 40도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뭐 체감 온도야 뭐 느끼는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지만 체감 온도는 45, 6도 됐을 거예요. 호텔 문 나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헉 하고 숨이 막혔으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36도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예보상 확인해봐도. 그래서 이쪽에는 올해 아주 작년 같은 그런 더위는 오지 않았어요. 그 32도만 돼도 햇빛 쪽에 조금, 그러니까 한 20초만 있어도 땀이 맺혔거든요. 30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올해는 한국이 많이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거는 좀 적었고, 내년에는 또 어떤 기상 변화가 생길지 그것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많이 더우면 좀 시원한 곳에 가 있으면 되고, 저녁에도 많이 더울 때는 막 7시, 8시가 돼도 그 바깥에서 이제 야시장 같은 데서 식사하면 땀이 줄줄 나요. 근데 땀 흘리면서 매번 밥 먹는 게 좀 곤욕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게 되죠. 더워도 집에서는 먹으면 바로 샤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에 가 있으면 되고, 그 사이에 뭐 다른 거를 또 쉬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을에 예쁘게 집 짓고 매일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차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관상으로는 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건축계 쪽에 일하는 상당한 재력가라고 해요. 발전기도 공급하고 이 집에서. 여기 회사가 또 있다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가족 중에 또 공무원이 있나 보네요. 차가 관용차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같은 거 있을 때 수주받는 일도 좀 무난하겠죠. 여기서는 저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1원도 버는 거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출하게 되니까 점점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 계신 분들이야 일을 하시니까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생활이 가능하실 거고, 여행 오신 분들은 가지고 온 거 어느 정도 다 떨어지면 한국에 가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니까 이곳에 사는 분들이 저는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개인 변압기예요. 개인 변압기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끌고 가고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자기 땅에 가지고 가고. 여기 이제 좀 큰 게 있고, 주 국가 거, 우리로 따지면 한전, 이 소유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용에서 보니까, 개인 소유 거에는, 잘 아는 사이일 때, 얼마의 돈을 주고 빌려도, 행여 사이가 틀어지면, 그 선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관계가 좋을 때 하나씩 좋지만 서로 또 척을 지게 되거나 서운한 게 생기면 그럴 때 낭패 볼 수도 있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신 형님도 전기를 그 한전 거에서, 우리로 따지면 한전이란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신청해 가지고 한 300m 좀 넘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기준하면 큰 돈이고, 그렇게 해서 전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해가 이미 많이 떠 올라왔네요. 영상 속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도로의 나무 사이로 비친 해가 황금색으로 내리비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마치 황금 불빛을 켜놓은 듯 합니다. 여기 우측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뭐 컨테이너 주택, 이동식 주택, 뭐 방갈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세 식구가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요 앞에 땅 뒤에 바나나도 다 자기네 땅이에요. 자기네가 이제 여기 바나나를 또 키우고 또 하고, 또 다른 코코넛이나 또 다른 열대야 같은 저기 과일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부자예요. 집은 저렇게 보여도. 사바이디 사놨던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여기에다 저렇게 이동식 주택을 지은 거예요. 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알차게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 수확해서 또 팔면은 큰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들 생활하는 거에서는 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마을 안쪽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오면은 강변을 옆에 두고 작은 밀림 속에 사는 그런 느낌의 요 주택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그 해외 경험이 있으신지 샤시로 해가지고 저렇게 집을 지었고, 이건 대나무입니다.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뭉티로 자라요. 이렇게 높이는 한 10m도 넘습니다. 여기 또 누군가의 공토지가 있고요. 저 앞에 큰 나무를 비면은 강이 보여요. 그리고 큰 나무 옆에 잣나무 비어도 강이 보이고, 이렇게 있는 저는 큰 나무를 뽑은 자리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큰 나무 밑에 그늘, 나무가 무너지는 걸 방지해서 밑에 좀 기둥 좀 대주고, 거기다 평상이라든지 방갈로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지으면 상당히 운치 있고 저녁에 시원할 텐데. 그리고 이곳에 모기장도 그 한막기라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28만 깁? 25만 깁?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m에. 1m당은 만 깁씩 받고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막기를 사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로 재단해서 못이 잘 안 들어가요. 나무가 원체 단단해서 나무나 아니면 피스 이런 거 못 이런 걸로 해놓으면 모기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고 좋죠. 저렇게 또 집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면 또 돈을 모아서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1년 후든 또 그만큼 집니다. 그래도 사람은 거주하는 중이에요, 이 집이. 그래도 증축하는 중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비만 안 새면 여기는 이렇게 생활을 해요. 또 우리처럼 막 월세 나가고 이런 데서, 홍태호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에 부담 지출이 많으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 친척들 이렇게 해서 홍태호 방 안에 많게는 5명도 살고 있는 걸 봤어요. 더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적게는 1명 아니면 2~3명이 이렇게 거주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일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보편 싸게 다니는 사람들이 250만 깁, 300만 깁, 300만 깁이 20만 원이거든요. 좀 이제 저기한테 그 일이 좀 힘들거나 이런 데는 350만, 경력도 많이 쌓이고 뭐 이런 친구, 호텔 데스크나 커피숍 이런 데 경력 좀 쌓인 친구는 400만, 450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소득이 더 많지만 그 본인이 만약에 뭐 다 사먹고 그런다면 아마 그 돈 어림도 없을 거예요. 월 생활비가. 그 나름 가족들끼리 조율해서 생활비를 얼마씩 낸다든지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다 놀러 나와서 돈을 좀 헤프게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묵고 보고 또 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맥주를 하나 놓고도 2시간, 3시간을 둘이서 셋이서 시간을 보내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과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흙길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을에 그 진입로가 있는 집을 얻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오토바이 타고도 슬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해서 지금 집 얻을 때 조심할 거는 여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후회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1년씩 집을 얻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3개월, 6개월, 한 달 다 가능해요. 그렇게 임대하는 집이 있는데 방이 없을 때는 한 달짜리가 다 나갔다면 좀 다른 곳에 호텔이나 다른 게스트하우스 있다가 그 방이 나왔으면 다시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 살다가 그러면 도저히 아니다 하면 한국으로 가시면 되고 다른 여행 일정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무작정 1년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떡하니 계약하시는 것보다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몇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얻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수업료를 많이 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내야 되겠죠. 오래 되셨다고 해서 많은 경험이 꼭 있다고 비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시면서 정보 취합도 좀 하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벼수학 시기에 오두막에 와서 자네요. 여기는 요 안에 토지가 다 저분들 거라고 하는데 얼추 봐서는 제가 볼 때 한 4,000평은 좋게 될 것 같아요. 펜스친대 사이로. 여기서 4,000평이면 한국에서도 시골에
그 정도 안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땅 부자죠. 여기가 운동장보다 좀 커요. 근데 여기 한 바퀴만 돌아도 한 좋게 한 800m는 넘을 것 같은데요. 이 원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물소들이 여기 누워서 체온을 시키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 탁택은 참 보면은 좀 물이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지형적으로 여기가 산이 다 돌산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바위가 바닥에 거대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바위입니다. 이 장비가 예전에 긁었다가 더 목띠 냈던 그런 자리네요. 이렇게 다 장비로 까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장비 여기 어우 10짜리가 찍었던 자리네요. 여기 다 바위입니다. 이게 근데 세월이 하도 수만 년이 흘렀는지 바위가 푸석푸석한 거예요. 이걸 다 까가지고 여기도 흙을 판매하는데 비싸진 않아요. 흙이 한 차에 5톤짜리 한 차에 15만 끼비였나? 그러니까 10,000원인데 여기도 운송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이제 집질 자리나 아니면 토지에 복토할 때 이렇게 또 흙을 사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요 바로 요 뒤쪽으로 한 500m 가면은 이렇게 이 큰 땅, 개인 땅을 계속 흙을 파서 매일 수십 대가 빠져나가요. 5톤 덤프 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지금 흙 받는 집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팝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쪽에 한참 개발 시작할 때 그 2000년도 뭐 초반쯤부터 해서 뭐 10몇 년 이럴 때 들어온 화물, 장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와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갖고 나가지는 못하는 조건이었나 봐요. 현지 친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건설 장비들이 몇십 대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사용 안 하고 있는 중이죠. 뭐 굴삭기, 덤프,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또 그걸 또 누군가는 루트가 있어도 작업해가지고 남발을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사바나캣도 엄청 많아요. 평탄화를 해놔갖고 땅이 가운데 저렇게 홍난 것처럼 있는 거 빼고요. 거대합니다. 토지가. 최소한의 10,000평은 넘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제 이 뒤쪽에 나무가 해 뜨는 걸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늘이에요. 근데 이게 1시간 한 반쯤 되면은 저 나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땡빛이죠. 그리고 강을 정문이 바라보면 해질 때도 해가 길게 쏘고 열도 그만큼 다 흡수돼 가지고 6시 지금은 이제 뭐 5시면 해가 지거든요. 강나무에 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 거의 8시까지 해가 지는 시간이나 그 열이 그냥 그대로 흡수돼요. 그래서 거실에 있으면 엄청 더워요.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거실 에어컨을. 근데 거기다가 막 39도 40도 찍으면 쪄 죽죠. 전기는 잘 안 나가다가 어떤 공사하다가 건들거나 아니면 순간 끊기는 그런 게 가끔 있고 어떤 날은 하루 한 4번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어떤 뭐 컴퓨터 작업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에러점이 생기잖아요. 배터리 있는 뭐 노트북 쓰면은 괜찮지만 와이파이가 끊기기 때문에 어차피 멈춰요. 여기는 탈곡기, 이동 탈곡기를 놓고 벼를 여기서 털어가지고 저 집단을 이제 동물 먹이를 주거나 또는 밭에 또 묘목 이런데 보온재로 또 사용도 합니다. 여느 시골, 한국 시골이나 그런 거는 방법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다시 집 쪽으로 돌아서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그 약을 좀 세게 먹었더니 오늘은 좀 괜찮네요.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젤리 슈즈 두꺼운 거를 신었어 가지고 좀 편안한가 해서 어제 깔창 자체가 없는 얇은 거 젤리를 신고 나왔더니 아무래도 발목이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규수 형이 허리도 안 좋으시거든요. 일부러 병원에 가셔가지고 좋은 약에 뭐 위보호제, 비타민에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 오셔가지고 저에게 또 선물을 주셔서 제가 그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교수 형한테 감사 인사를 비롯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농사 다 끝나고 갔나 보네요. 냄비 하나만 있네. 저기 없네. 저 너머 쪽으로 보면은 여기 다 벼 심었던 자리에요. 아, 경기 아직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다 안 끝났나? 벼는 다 빈 거 같은데. 하루 종일 고나게 일하시다가 가볍게 한잔하시고 누워요.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일도 다녀요. 예,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생로병사의 고민이 누구나 있겠지만 행복지수는 내가 알기로는 이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많이 높죠. 그러면 참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 집에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선생님, 역사 선생님 그 부인이에요. 45살이 됐고 생일이 지나서 얼마 전에 남편은 41살이거든요. 다 초혼이었고 딸 셋 떴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 집에 있어? 한국 사람 집에 왜 있어? 라고 하면 나 여기 가정부야 라고 막 자랑하던 말이에요. 본인이 뭐 소일거리 삼아 한 달에 이제 한 100만 끼불 생활비를 보태려고 벌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잠깐씩 하거든요. 매일 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돼지밥 주는 것도 제가 기름값 오토바이 따로 빌려주고 그 밥 좀 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와 있으니까 돼지밥 주는 데는 안 가고 2, 3일에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쓸고 닦고 화장실 바닥도 청소해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직장을 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고맙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니까 마치 제가 도움받는 입장인데도 또 제가 도와준다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니까 고맙죠. 그리고 너무 착하고 매우 양심적이에요. 뭐 물론 초에는 자꾸 뭘 사달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고 두세 번 얘기하니까 부부가 다 알아들어서 저희 집에 주차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손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마을 친구들 와서 놀다 보면 제 차까지는 세워 있으니까 좁아요. 그래서 어저께 웃으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미안한데 차를 일단 좀 이동 좀 시키자. 나중에 다시 공간이 됐을 때는 이쪽으로 갖고 오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외출하고 왔더니 차량이 학교
그 깃발 개항하는데 그 앞에 본관 건물 앞에 주차해놨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좀 미안하고 그냥 두고 제 차를 옮겨 놓을까 했었는데 또 제 차가 종종 나가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이제 7시가 다 됐는지 나무 위로 떠올라 오네요. 근데 여기는 산책 코스로 너무 좋은 곳이라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정말 상쾌해요. 이른 새벽에 움직이니까 하루가 좀 이렇게 시작이 기분 좋으니까 하루가 아주 모두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친인척, 이모, 고모, 사촌 형제들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서 내년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